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자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그래서 이제 도로를 달리다가 또는 이제 우리가 어느 길을 걷다 보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그래서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 어느 땡땡 지역 마지막 1,000만 원 이하 주택 공급. 그래서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공급을 하겠다. 자, 이런 현수막 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취지는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지대로 이제 운영이 돼서 아파트를 공급받게 된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아파트를 그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주택조합이 100%뭐 다 잘 되거나 또는 100%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0%그 뭐 100이 있다. 그러면 사업장들이 잡음이 많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이제 그 지지부진함 속에 그 손실, 예, 자금적으로 손실을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좀 그 개정이 돼서 그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자료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에 혹시라도 이제 가입하시고 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일부 내용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그 해지를 하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좀 명확한 그 내용이 요번에 그 개정안에서 그 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이렇게 검색해 보게 되면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지 확보율,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일단 토지 확보율이 정말 좋은데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여러분들 그 조합원들이 토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에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기존에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주택 유형을 그 소유하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행사가 이 이제 이 지역에다가 주택 조합을 결성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겠다. 자, 이런 사업을 이제 전개하는 게 지역 주택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부에서 이 조합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자, 근데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절차가 있고 그 법률적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지 확보율인데요. 일단 토지 확보율이 얼마만큼 진행된지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이제 지역주택조합도 선택을 하냐, 마냐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역주택조합 150억대 사기 분양.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다중계약 사기 핵심 뭐 이렇게 사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요런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그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순진하게 그냥 이것저것 사업성도 안 따져보고 토지 확보율도 안 따져보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 따질 게 많은데 전혀 그런 걸 전무하게 이제 그 또 이제 그 안이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조합원으로서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 내가 이게 조금 잘못된 선택이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또는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사업 속도라든가 토지 확보율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일단 거기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가 좀 미흡했던 게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 그 2020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그 내용 잠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정정하면 이 2020년 7월 20일 날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주택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 아래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자,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권,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그동안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 미흡한 부분을 이 개정에서 지금 국무회의가 통과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 그래서 이제 김현미 그 장관님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 그다음에 조합원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반환,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 주요 내용을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요런 내용들은 좀 그 개정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내용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게 되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한다. 그래서 이제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자, 변경 인가를 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 주택 건설 대지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자, 그러니까 뭔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 책임감을 갖고 이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고하게끔 했기 때문에 뭔가 투명성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내용으로 시각에서 이제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업무 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에 대한 그 자본금 기준이 없어서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 대행자로 인해 사업 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어떻게 자본이 없이 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일단 그 기준이 없었다라는 게 정말 문제였던 거죠. 자, 기준이 생겼습니다. 주택조합의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 업무 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 법인 5억, 개인 10억 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고요. 강화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게 되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 요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합의 발기인 자격 기준을 마련했대요. 자격 기준.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은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기로 했다. 자, 일정한 자격 기준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역주택조합원의 발기인 자격 기준.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 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거주 요건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택 발기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자, 거주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역주택조합원의 발기인 자격 기준.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 요건과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의 소유 요건과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무지를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주택 소유 요건과 언제까지요?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까지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전과는 굉장히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까다로워졌고, 주택조합을 발기하는데 자격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전보다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강화가 된 내용들이 좀 실려야 돼요. 자, 문제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자, 그럼 방어 차원에서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라도 개정을 해서 이렇게
그 법률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합원의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그래서 모집 광고, 과대 광고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일단 그 토지 확보율이라든가 또는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인해서 자, 지연 이자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없고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이 마케팅에 이제 접목이 되는데 일단 거짓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모집 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느 건설사에서 이제 할 거예요. 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단 토지 확보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괜히 뭔가 기대감에 부푼 거예요. 왜? 분양가가 또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대 광고 못 하게끔 만들었고요. 가입비 등의 예치금 지급 및 반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가입,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집 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을 예치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주택조합 그 가입하셨다가 이제 그 저 청약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찾아가게 되면 이 가입비를 가지고 이거 뭐 안 된다 뭐 이런 된다 뭐 요 양쪽에서 대립하면서 그 법정 소송이라든가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요 내용이 30일 이내 자 뭔가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좀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조합의 해산 등의 세부 절차예요. 자,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장기간으로 가다 보면 자, 오히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고 싶었지만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금 넣어야 되고요. 중도금 넣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공사 지연 연체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금융비용이라든가 자 그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자 어느 순간에는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세부 절차가 마련이 됐다. 주택조합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그 사업 종결 또는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 그러면 이제 그 요번 주부터네요. 시행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올 연말, 그래서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과정 개정을 통해서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굉장히 까다롭게 이전보다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부분이 생길 것 같고 투명해질 것 같고요.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일단 여러분들의 그 재산권이 이제 그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온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역주택조합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종종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사업의 그 입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분양 가격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일단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자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진 단계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확보율 같은 것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만약에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권리를 넘기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이렇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그 이제 그 철회하는 경우에 뭔가 페널티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자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에는 저렴한 게 없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주변 가격이 2천만 원, 2,500만 원인데 1,000만 원, 1,300만 원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토교통부 자료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진 않을 텐데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또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